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역대급 더위라는 말이 아직 유효한 것 같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10일과 11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더위에 선풍기와 부채를 떼놓을 수 없습니다. 11일 오전 전국 15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일에는 경북 의성의 낮 최고 기온이 36.4도를 기록하는 등 9월 일최고 기온 급값을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초로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잠 못 드는 밤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9일에 이어 10일 밤에도 열대야를 기록하며 관측 116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고 인천과 강릉,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11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6도, 춘천 34.7도, 안동 33.4도, 부산 3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대기 상층에서는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건조한 공기가 불어들고 대기 중하층에서는 열대 저압부와 그 오른쪽에 위치한 MT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로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하층의 남동풍이 기온 상승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상청은 주말까지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을 유지하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김포시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문화 정착을 위한 김포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지회장 등 단원 20명을 위촉했습니다. 김포시 안전전세관리단은 경기도와 김포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 및 김포시지회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합동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계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공인중개사로 구성됐는데요. 김포시 안전전세관리단은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 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관내 공인중개사 1,210여 명을 대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실천 과제는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전세 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등입니다. 김포시는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안전전세 지킴이 인증마크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안전전세관리단은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관해 상시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제279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했는데요. 해당 조례안은 재석 의원 26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을 반대해왔던 국민의힘 소속 장성철, 김미자, 광내경 의원은 표결 전 차례로 반대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진보당 이종문 의원이 찬성 토론을 펼쳤습니다. 또 반대와 찬성 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김병전 의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불만을 드러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때 본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부결 1년 만에 의회 문턱을 넘은 해당 조례안은 부천시의 시정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영석, 김기표, 이건태 의원이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도교육청, 부천고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경기도 부천 과학고 유치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부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과학 중점학교로 운영되어 온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을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대상학교 등 3자 컨소시엄을 구성한 이후 교육청에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부천에서는 부천구의 과학고 전환에 대한 정책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천을 지역구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부천구의 과학고 전환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더욱더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나서서 함께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시대가 지식 기반 정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기술 인재가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이공계 인재를 키우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과학고의 필요성은 일단 존재한다고 보고 부천이 경기도 중에 서부의 어떤 중심지이고 경기도가 전체 인구의 한 대한민국의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과학고가 1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형평이 좀 맞지 않아서 과학고를 좀 늘려야 하는데 그중에 부천에 존재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과학고 유치에 있어서 부천이 좀 유리한 상황인가요? 부천고등학교가 과학 중점학교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고 전환에 따른 수학이나 과학 등의 이렇게 교과과정 준비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스마트 스쿨 공간 재구조와 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그게 확보되어 있어서 과학고 전환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부천을 포함해서 용인이나 성남, 고양, 어디죠? 안산, 평택 이런데 한 10개 지자체, 10개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가 경쟁 중이라서 사실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현재 과학고 유치가 그야말로 지역의 핵심 현안이 됐는데요. 인구 유출 문제와도 연관 지을 수 있다고요? 그 학생들이 빠져나가면 그냥 학생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보호자들이 같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인구 감소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부천에서 유치가 되는 것이 저는 맞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외부에서 혹시 인재들이 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천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나중에 부천에도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려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저는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지역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할까요? 우려하는 목소리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교육의 심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너무나 이렇게 비인간적인 학생들의 어떤 경쟁 체제를 종식시켜 나가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의 다른 시도에서 다 과학고를 유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천에서도 설치돼야 한다고 믿고요. 미술이면 미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특성화할 수 있는 것을 잘 살려준다면 꼭 과학고에 대한 어떤 설립의 비판은 또 다른 면에서 해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과정도 궁금한데요.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을까요? 몇 개의 TO가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전제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도교육청에서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지원청이 공모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 절차에 주의 깊게 참여하면서 부천에서 과학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11일 새벽 0시 반쯤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5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30대 여성 A씨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주민 7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또 집안 가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불은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집 내부에 있던 전기자전거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화재 발생 4시간 전쯤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뒤 분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전기 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배터리 용량과 전격 전압, 최고 출력과 제조사, 배터리셀의 형태와 주요 원료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수소버스를 2030년까지 2만 1,200대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광역버스가 주요 전환 대상입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전기버스보다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긴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할 경우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계급여 수급자 167만 명에게 추석 전에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확인과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오는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 소유 차량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차량에 대해 바퀴를 잠금 조치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시는 자동차세 체납 때만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내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10개 군구 지방세 체납자 821명의 차량 압류를 진행하고 차량 번호판 영치 후 3개월이 지난 장기 체납자 1,697명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과 공매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9월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추석 전인 13일에 조기 지급합니다. 도는 제수용품과 명절 선물 등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도는 생계급여 지급일 변경을 시군에 요청하는 한편 급여 지급 시스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연휴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하루 평균 여객 20만 671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6%,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11.8% 늘어난 역대 추석 연휴 최대 기록입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근 동남아와 일본 노선의 여행객이 몰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로 21만 2,896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4일 20만 7,404명,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8일 11만 7,495명으로 전망됐습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 의왕간 고속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용 차량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도는 연휴 기간 약 179만 대의 차량이 해당 민자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